구남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구촌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과서 138쪽에서 141쪽의 내용이고요. 공책 36쪽, 37쪽을 해결하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요. 이 지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공책 36쪽에 이런 표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조사를 해오라는 건데요. 종류에는 요 종류들 중에 하나를 선택이 아니라 모둠별로 하나씩 맞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원인, 심각성, 해결 노력,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환경 문제의 종류입니다. 자, 사막화, 해양오염, 열대림 파괴,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산성비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사막화입니다. 자, 사막화라는 것은요. 땅이 점점 황폐해지고 생산성을 잃어가서 사막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쓸모없는 땅, 그러니까 농사도 짓지 못하고 목축업도 할 수 없는 땅, 그런 곳이 사막화되어 가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요, 지금 이렇게 회색 부분은 이미 사막이에요. 미국이나 다음에 미국 중서부 지역,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내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사막,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 이런 곳이 주로 사막이 되어버린 지역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은요, 사막화 위험 지역이에요. 사막화가 되고 있는 지역이죠. 자, 이렇게 사막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사막화가 이루어지느냐? 비가 적게 오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역의 모습인데 비가 적게 와서 이렇게 호수가 말라버렸죠. 과도한 벌목도 문제입니다. 나무를 너무 많이 베는 거예요. 나무가 많이 심겨진 숲을 녹색댐이라고 할 만큼 그 밑에는 지하수가 많이 흐르죠. 자, 다음 지나친 개간. 그러니까 농경지를 만들거나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다 베고 또는 불 태워버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리고 지하수를 지나치게 개발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땅 속에 물을 다 써버리면은 다행히 땅이 메마르겠죠. 그래서 점점 더 사막이 넓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이게 사막이 넓어지면 농경지가 줄어드니까 결국 식량 생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겠지만 봄 되면 우리나라에 막 모래바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대기질이 악화된다는 것.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해진다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양오염입니다. 자, 해양오염은 바다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들이 바다에 있다거나 떠다닌다거나 아니면 쓰레기가 해안가로 이렇게 밀려오는 것, 이거 모두 해양오염입니다. 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요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일러스트를 잘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오폐수가 그 더러운 물들이 이제 바다까지 흘러 들어오는 경우죠. 그 다음,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들. 그리고 이게 어선들 또는 낚시꾼들이 버리는 쓰레기. 이거 어업 쓰레기라고 하죠. 그물이라든가. 그 다음, 폐선박 같은 것도, 손님 오셨어요. 폐선박 같은 것도 환경오염의,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벌써 잊어버렸네요, 선생님도. 그 원유가 유출돼서 태안반도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가고 했었잖아요. 그죠? 생각나면 자막으로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공업 용수가 이제 바다에
흘러 들어오는 경우도 해양오염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식물들이 막 이게 원유를 뒤집어 쓰고 폐사하고 멸종하는 그런 피해들이 잇따르고 있고요. 자, 요거 교과서에 있던데 이게 백화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산호가 하얗게 되는 거, 산호 백화현상. 이렇게 생물의 다양성이 훼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한테도 직접적인 영향도 있어요. 자, 지금 요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냐면 어업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사라지는 산호초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으니까 교과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산성비입니다. 자, 산성비는 자동차 배기가스, 공업 대기오염, 이런 것들이 수증기와 만나서 이게 황산이나 질산으로 변하면서 이게 산성을 띤 비가 돼서 땅에 내리는 거죠. 자, 이게 내리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일단 호수나 강과 같은 그런 이제 수원들이 오염이 돼요. 그 수질이 오염이 되죠. 그 다음에 땅도 토양이 오염이 돼요. 그럼 토양이 오염이 되면 당연히 동식물도 오염이 되겠죠. 그리고 그 건축물, 사람들이 지은 건축물도 부식이 되는데, 자, 그 이유는요, 현대 건축물은 시멘트 없이 지을 수 없잖아요. 그 시멘트의 원료는 사실 이제 석회석이에요. 석회석이나 대리석 같은 경우는요, 이게 산성에 굉장히 약해서 이제 부식이 돼요. 산성비를 맞으면 부식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 가보면 이렇게 공사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당시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도 이제 시멘트를 쓸 줄 알았던 겁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어떤 학교에서 과학 업무를 담당할 때 이제 묽은 염산을 좀 남아서 한 병에 남아서 이거를 다른 병에 옮겨 붓다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바닥이 대리석이었어요. 떨어지자마자 바닥에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땅 밑에 있는 어떤 암석이나 금속들이 녹으면서 이것들이 식물에게 이렇게 악영향을 주죠. 그래서 식물들이 말라 죽거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번에 열대림 파괴입니다. 열대림 파괴는 경작지,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땅, 그리고 목장, 목축업을 하기 위한 땅들이 이제 더 피로해져서 숲을 태워버리는 거죠.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숲이 우거져 있고요. 한쪽은 농토죠. 그죠? 농사 짓는 땅이죠. 이렇게 농경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숲을 태워버리거나 밀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목축업도 문제입니다. 자, 목축업. 이게 소나 양이 뛰어다니려면 막 나무가 많고 이런 숲에서는 못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대림을 파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이제 열대림을 파괴하고 있고요.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하죠. 이 허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산소를 내뿜어야 되는데 그럴 나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는 이렇게 다른 동식물들을 서식지가 되는데 이 서식지들이 파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대기오염입니다. 자, 대기오염은 공기 중에 배출된 오염 물질이 너무 많아지거나 진해지거나 아니면 이것들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하루 1시간 정도만 뿌였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이래,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현상들이 대기오염입니다. 원인은 공장의 매연, 다음 자동차 배기가스,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자, 피해는 당연히 대기질이 악화되고요. 자, 건강이 위협을 받습니다. 산성비 토양오염에도 영향을 주죠. 자, 지구온난화입니다. 자, 지구온난화는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요. 평균적인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이제 기온 변화 그래프입니다.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알 수가 있죠. 자, 이 원인은요, 화석 연료를 사용한 것, 아까 석유, 석탄, 천연가스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주 성분이 탄소예요. 탄소가 연소를 하면서 산소와 만나서 이게 이산화탄소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림 파괴로 이산화탄소의 이제 저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자, 그 다음, 자, 화석 연료가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증가되고 있다는 거, 같은 얘기네요.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비닐하우스 들어가 봤죠. 이 이산화탄소가 이 열을 이렇게 지구에 받은 태양열들을 밤이 되면 분출을 해야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이 비닐하우스처럼 하나의 막이 돼서 이 열들이 못 나가게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뭐 좋은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생태계가 변화가 돼요. 그 다음 해수면과 수목 한계선이 상승해요. 이게 해수면은 알죠, 그죠? 이게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물이 이렇게 높아져서 투발루 같은 나라는 사라지고 있다. 뭐 그렇게 하고요. 수목 한계선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높은 산에 이제 어떤 일정 높이가 올라가면 나무가 자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구가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면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지역이 점점 더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좋잖아요.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만년설이나 어떤 이런 빙하나 이런 것들이 덮여 있어야 될 지역은 덮여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들이 다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자,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환경 문제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해결 방안은 여러분이 찾고요. 해결 방안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같은 얘기를 좀 반복한다는 느낌 안 들었어요? 네, 이게 다 서로 연관이 있거든요.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막화가 되기 때문에, 대기 오염에도, 그쵸? 황사 날아드니까 대기 오염에 영향을 주는 거고,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는 거죠.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진해져서 대기 오염이 되고 지구 온난화가 되는 거고, 그죠? 산성비 때문에 이 열대림이 파괴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이게 하나의 원인으로 이제 규정할 수는 없어요. 이게 서로 다 연결이 되고 서로 영향을 다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노력들을 하느냐? 가정, 기업, 국가, 세계 뭐 이랬는데 되게 좀 도덕 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여러분 하도 들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않죠? 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뭐라도 하나 실천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그죠? 자, 일단 노력들을 하는 거, 자, 뻔한 이야기니까, 뻔하다 하면 안 되는데, 좀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데, 네. 다 아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공책에다가 잘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과 기업은 여러분이 잘 알 것 같고요. 국가는 조금 넓은 범위라서 이제 각종 환경 규제들을 해요. 뭐 차량 2부제를 한다든가 5부제를 한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래된 경유차를 뭐 조기 폐차를 시키는 지원금을 준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자, 세계적으로도 국제기구 및 협약들을 맺어요. 파리 기후 협정 뭐 이런 것들. 다음에 국제연합에서도 유엔 환경계획이라는 기구가 있고요. 다음에 NGO 단체, 비정부 기구에서는 그린피스 세계자연보호기금에서 이런 이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환경을 생각하는 생산과 소비를 살펴볼게요. 자, 환경을 해치는 생산 활동은 자, 쉽게 살 수 있는 과자인데 이 과자에 이제 이걸 튀겨내기 위해서 팜유라는 이제 원료가 기름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 팝률을 얻기 위해서는 이 초원을 이제 밀고, 다시, 그 초원이나 숲을 밀고, 이제 농장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농장만 지으면 되는데 이게 점점 더 사막화가 되니까 동식물들이 이제 살기 어려워진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 요거 여러분이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자, 링크를 통해서 보기 바랍니다. 방금 영상 잘 봤죠? 영상을 여러분은 마저 한번 보기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한 생산 활동입니다. 자, 친환경 숟가락, 그 다음에 썩는 플라스틱, 얘가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걀 만드는 거죠. 친환경 어떤 닭, 달걀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이야기도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시로 보기 바랍니다. 자, 이건 예시일 뿐이고요. 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자, 여러분 공책 36쪽에 1번을 잘 조사를 해서요. 학교에 와서 2번 표에다가 친구들과 서로 설명해주고 설명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노력들, 그리고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조금 더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상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좀 더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 교과서가 6학년 2학기 교과서가 보면 되게 어떤 체계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보다는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되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개별 사례를 기억하고 외우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례들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스스로 조사하고 활동하는 그 자체가 조금 더 의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사회 수업 시간에 재밌게 한번 활동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